안녕하세요. 저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사회복지학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미봉사의 봉사자 클라라 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기실 텐데 특히 집에서 어떻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년층의 낙상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통계는 미국 기준으로 집계되었고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을 합니다. 요 낙상이 노년층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매년 3명의 노년층의 분들 중에서 1명은 낙상 경험을 하시고 5번의 낙상 중에 1번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매 11초마다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있고 매 19분마다 1명씩 낙상으로 사망을 야기합니다. 요 낙상이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 낙상을 하게 되면 다시 넘어질 확률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상은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종종 고관절 혹은 다른 부위의 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이 많은 부분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고관절 골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사람들 중 40%가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런 낙상을 예방을 하려면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위험 요소들은 3가지 위험 요인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재적 요인, 두 번째, 외부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재적 요인은 이 신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생기는 변화로 인해 낙상 위험이 생기는 걸 말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요인, 두 번째 외부 요인은 낙상 위험에 기여하는 가정에서 혹은 지역 사회에서의 위험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위험 요인은 낙상 위험에 기여하는 위험한 행동, 이런 어떠한 개인이 하는 위험한 행동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로 내재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요 내재적 요인은 어떤 한 개인의 신체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신체의 그런 기능도 변해하는 거에 그런 그런 데서 기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다중약물요법을 하시면 요 낙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약물요법이란 동시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걸 말하는데요. 요, 보통 노년층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로 몇 가지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 어쩔 수 없이 낙상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낙상을 한 경험, 이미 예전에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시면 이것도 내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근육 약화,
근육이 약해짐에 따라 요것도 낙상의 내재적 요인이 되고요. 보행이나 혹은 균형에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신다면 요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되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체위성 저혈압증, 요 말은 어디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 일어나신 다음에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걸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들, 관절염, 뇌졸중, 요실금, 당뇨병, 파킨슨병 등등이 이 내재적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외부 요인은 집이나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계단에 난간이 없거나 난간에 튼튼하지 않거나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낙상 위험 요인이고요. 장애물,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있다거나 혹은 집 안에 잘 다니시는 길에 뭔가 물건을 놓아 놓으신다거나 요런 것도 외부 요인이고요. 그 길에서 혹은 집 안에서 미끄럽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 요 경우도 외부 요인이고요. 그리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희미한 경우나 혹은 너무 밝아서 눈부심을 초래하는 경우, 요것도 외부 요인입니다. 그리고 욕실에 가로대가 없으시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 요것도 낙상의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조 장치, 예를 들면 워커나 혹은 지팡이 혹은 뭐 휠체어 같은 경우를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요것도 외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위험 요소. 낙상의 행동 위험 요인들은 첫 번째는 술 혹은 약물을 남용하실 때, 요 경우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한테는 술과 약물이 더 안 좋아요.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한데, 신체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가 되고, 근육량이 감소가 되면 알코올 흡수가 저하됩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대사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코올을 체내에서 이제 처리하는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코올이 몸 안에서 더 오래 혹은 더 많이 남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 남용은 이런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 이것도 어,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신발 중에서 이제 안전하지 않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신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하이힐 구두나 혹은 불편한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혹은 뭐 등산을 가시는데 거기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요런 것들은 안전하지 않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신체적으로 뭔가 안전하지 않음에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혹은 인제 지붕 거터 청소라고 하죠.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등반하는 행동들, 요런 것들이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어떠한 낙상을 유래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인제 그다음으로면은 인제 위험 요인들을 알아봤으면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인제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
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복용하는 약을 검토하시는 것, 세 번째 운동, 그 다음으로 시력 및 청력 조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안전한 방법들을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 이 의료진은 주치의 또는 담당의 혹은 담당하는 간호사라든지 약사도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의료진들과 특히 주치의와 담당의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우려 사항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위험 요인들을 포함을 하겠죠. 특히나 어 다중 약물 복용이라든지 약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신다든지 요런 경우에 대해서 주치의와 의논을 하시기 위해 어 복용하시는 모든 의약품 목록을 가져올 것을 추천드려요. 그 양 드시는 복용하시는 약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런 얼마나 복용을 하시는지, 뭐 어떤 것을 하루에 2번, 또 25 밀리그램씩 복용을 한다. 요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세한 그런 목록을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처방된 약뿐만 아니라 처방되지 않은 약, 흔히들 오버 더 카운터 약이라고 하죠. 요런 모든 약들이 포함된 목록을 가져와서 어 담당이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약들은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떤 약과 어떤 약을 함께 복용하면은 낙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요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요거를 주치의와 상담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신체 활동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3번 30 분씩 천천히 걷는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담당인은 "아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4번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보조 장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걸으시거나 요럴 때 약간의 균형 문제가 있거나 조금 발이 약간 불안정한 경우, 걸음이 불안정한 경우 지팡이 혹은 워커 혹은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요런 것들이 필요하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요런 경우 주치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가장 알맞을지, 낙상을 예방하기에 가장 알맞을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담당이와 혹은 어 그 외의 의료진과 이 낙상 방지를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어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낙상 위험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요게 영어로는 약자가 STEADI라고 하는데요. STEADI, Stopping Elderly Accidents, Death and Injuries. 요 노년, 사고, 죽음, 그리고 부상을 막는 요 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어 그런 스크리닝 툴이 있는데 요거에서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담당이가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낙상 위험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더 상세하게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요것도 인제 약간 의료 주치의 혹은 약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복용하시는 약을 검토하시길 어 권장드려요. 약사 혹은 주치의에게 지금 현재 어떠한 약,
이것은 이제 처방된 약과 처방되지 않은 약, over the counter 약도 두 개 다 포함으로, 두 종류 다 포함으로 이러한 약들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복용하는 약이 혹시 내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헷갈리게 하는 약들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약들이 있다면 낙상의 위험도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꼭 검토를 같이 주치의와 해 보시고,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후 주치의 판단 아래 안전하다면 어떠한 약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더 안전한 대안으로 낙상에 대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전환을 하거나 바꾸거나 어 요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치의 판단 아래, 요것도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주치의 판단 아래 적합하다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으로 줄이시는 걸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어 전문 의료진, 주치의 담당의가 꼭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약이 나에게 그 약의 성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복용해야 되는 제일 적은 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약 복용하시는 약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반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꼭 알고 계시면은,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요런 좀 각성 장애,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어 머리가 약간 흐리멍텅해진다든지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든지 요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단기간에 어떤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면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약은 현기증, 어지러움증 요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은 평소에 안 그러다가 요 약을 원래 먹는 약들 중에서도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 알 부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이 낙상에 대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약에 대해서 다시 주치의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복용하는 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어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사례들에 따르면 복용하는 약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넘어지실 위험도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용하시는 약이 꼭 필요한지, 다른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은 운동인데요. 이 다리의 힘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고 낙상 위험을 2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리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것 또한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서 있는 균형 및 근력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움직이는 연습을 물리 치료에서 하실 수도 있고, 보행 연습, 보조 장치가 얼마나 개인에게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낙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당황하지 않고 더 이상 부상을 더 많이 초래하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요 밑에 네 가지는 그 그러니까 연구 사례를 통한 나온 증거들을 기반으로 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 및 운동 프로그램들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뭐 Better of Balance, Staying Active and Independent for Life, Stepping on, Arago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력 및 청력 조정도 낙상 예방에 큰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받게 되면은
시력의 변화 혹은 시각적 문제 및 어려움을 더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인식이 되면은 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어디서 끝나는지 잘 안 보여. 요렇게 되면은 계단 층층 각 계단마다 계단의 하단을 좀 밝은 색으로 표시를 해 두셔서 더 잘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만약 필요하다면 주치의와의 상담 후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이 청력 같은 경우에도 시력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보청기 사용이 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정 내에서의 안전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이 집 안에서의 낙상은 보통 욕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실과 주방을 둘러보시면서 혹시 밑에 이런 사항들이 해당되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주요하게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사항들은 첫 번째, 러그가 있진 않은지, 화장실 매트, 화장실 인제 발 매트 혹은 인제 거실이나 주방의 매트, 요런 것들이 미끄럽진 않은지,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 혹은 러그의 끝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 요런 경우 낙상을 유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 양념 테이프나 혹은 요런 그런 것들로 끝을 단단하게 지면에 곧 이렇게 붙여 두시거나 아예 러그를 치우시거나, 요런 미끄러지지 않는 어 처리가 엠보싱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로 처리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러그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화장실 발매트를 사용하시거나 요런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조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게 어 조도를 잘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욕조 혹은 변기 옆에 가로대, 지지대를 설치하셔서 앉고 일어나는 데 혹은 욕조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경우 계단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하셔서 어 쉽게 지지를 위해 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표면이 매끄럽다는 게 이렇게 미끄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애완동물을 키우실 경우 항상 발 주위에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면서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 인제 자주 걸어 다니는 길, 요런 곳에서는 전기 코드 혹은 뭐 다른 물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게 좋고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적절한 높이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접시는 다리나 허리를 굽히거나 혹은 어 위로 올려서 꺼내지 않고 바로 그냥 서 있는 자세 그대로 자연스럽게 꺼내실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낙상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집안에서 꼭 요즘 많은 시간 보내실 텐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낙상 예방 어 비디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